자, 이번 시간에는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이미 배웠지만 이 중복조합을 배우는 단원에서는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여기서 서로 다른 n개죠. 서로 다른 n개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우리가 n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다 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n 컨비네이션 r로 표시합니다. 그때 이제 서로 다른 그 대상 n개를 요 앞에다 쓰고 또 택하는 개수 r을 요 뒤에다 표시를 하게 되면 됩니다. 컨비네이션에서 만약에 n개에서 n개를 다 선택하는 경우도 한 가지고요. 또 n개에서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한 가지로 두고 우리가 이제 컨비네이션을 계산을 했는데요.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거는 원래 이 n 퍼뮤테이션 r이라는 게 선택한 후에 자, n 퍼뮤테이션 r은 선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열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조합은 요 선택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열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우면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열이라는 건 r개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n 컨비네이션 r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n 컨비네이션 r이 n 컨비네이션 n-r이라고 그랬는데 이 관계식은 매우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관계식이죠.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좀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개 중에서 28개가 고르는 28개를 고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30개에서 2개를 제외하고 뽑는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개에서 28개를 고르는 선택의 가지수는 30개에서 고르지 않을 2개를 이렇게 고르는 경우랑 같습니다.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어딘가를 데리고 가겠다. 뭐 이런 거는 7명 중에서 4명을 골라 걔네들은 안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 3하고 요 4는 더하면은 어때요? 7이 되죠. 이렇게 반대 7에서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r로도 사용을 해도 서로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 우리 n 컨비네이션 r을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학생들 중에서 우리 반 학생이 35명일 때 그 중에서 20명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100일장을 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반이다 보니까 내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내가 포함이 되질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일장에서 이제 35명 중 20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내가 포함되는 경우 아니면 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특정한 어떤 사람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특정한 사람이 있을 땐 걔를 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빼면 24명이죠. 그럼 내가 포함이 됐다는 거는 내가 이 2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뺀 34명 중에 19명이 뽑힌 거고요. 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를 포함하지 않은 34명 중에서 20명이 모두 다 100일장에 다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에서는요. 대상 하나를 잡아서 포함을 하든 포함을 하지 않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1에서 r-1이면 나를 포함하는 거고요. n-1 컨비네이션에서 r을 다 뽑았다는 건 나를 포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외울 때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서 외우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보고 이 예를 하나 들어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중복조합을 배워보죠, 이제. 자,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중복을 허용을 해서 만든 조합인데,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할 때 이때의 그 중복 조합의 수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NHR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요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을 하는데, 좀 이렇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이걸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를 외워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왜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세 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호는 3H 4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가 15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합이기 때문에 뭘 선택했는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A가 4개인 것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3개 있는 경우가 있고, A가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A가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물론 B가 4개 있는 경우도 있고, B가 3개, B가 2개, B가 하나, 뭐 이렇게 뭐 다른 데도 B가 하나씩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거는 A가 지금 4개가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3개고 B가 1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3개, C가 1개.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2개, B가 2개. 여기는 A가 2개, B가 1개, C도 1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막 다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은 요 라지 A가 A를 선택한 개수, 그 다음에 라지 B가 B를 선택한 개수, 그 다음에 라지 C가 C를 선택한 개수라고 했을 때 그 개수들의 합이 4가 되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여기다 그릇에다가 이렇게 A 그릇, B 그릇, C 그릇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뭐 2개가 들어갔고 여기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A가 2개고 B가 하나, C가 하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 요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죠? 자리가 좀 좋아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A에다가 3개를 넣고, 그죠? 3개 넣고, B를 2번 썼으면 이제 이렇게 그때는 C는 이제 선택을 안 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담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릇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릇은 이제 A, B, C의 경계가 되는 거라서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A가 2개, B가 1개, C가 1개, C가 1개, 이런 식으로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A가 3개, B가 1개, C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요,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4개고, 그리고 이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이것의 나열 개수예요. 나열 개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팩토리얼에다가 4팩, 2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계산해 보면은 6, 5, 4는 지워지니까 2, 1 하니까 15가지 하고 구해집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거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조금 일반화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은, 일단은
자리가 7자리가 생기는 거죠. 이거 그럼 나열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6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6자리에다가 자리 중에 4자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4자리 선택. 그래서 그 선택한 곳에다가는 동그라미를 배치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으면은 여기 4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어쨌든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2자리는 항상 비게 돼 있죠. 거기에 뭐가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경계가 가면서 이게 A 그릇, 이게 B 그릇, 이게 C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모든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6자리 중에 4자리를 선택을 해서 동그라미를 배치하고 나머지 자리에다는 그냥 이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거를 이제 식으로 쓰자면 6자리잖아요. 근데 6자리가 어떻게 하다 생겼냐면은 선택해야 되는 동그라미 개수하고요. 경계가 돼야 되는 요 라인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종류가 3개다 보니까 경계가 2군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종류예요. 3종류를 4개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6자리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선택해야 되는 4개랑 종류를 경계를 긋는 자리가 2개잖아요. 그래서 거기 3에서 하나 빠지는 거예요. 이게 3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계가 2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하나 적은 수가 되는 거죠. 이 전체 자리 중에서 그죠? 4자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 더하기 3-1 이 자리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그렇게 돼서 유도가 된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갖고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먼저 선택하는 여기서 이게 선택하는 요 가지수 있죠?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의 종류보다 하나 모자라게 써야 돼요. 그게 대상의 종류가 n이니까 n-1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을 선택하는 가지수를 여기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 나온 공식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왜 NHR이 중복조합이 R 플러스 n-1 컨비네이션 R이 되는지, 공식에는 이 순서가 이렇게 바꿔 있죠. 바꿔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좀 단서 좀 복잡하고 어려우실 텐데요. 여러 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한 번 못 알아들었으면은 반복해서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잘 모르겠으면은 수업 중에 질문하시면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H4다. 이런 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그죠? 서로 다른 대상이 8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택이 4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아까 그 공식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 따르면 그릇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그릇은 8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종류가 8개라서. 그죠? 그리고 여기 뭐 8개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은 4개니까 우리가 얘가 이제 서로 다른 한 개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4개를 고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경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계는 이제 여기에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얘를 선생님이 나열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 여기 3개 이렇게 나오고요. 경계가 여기에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 뒤에는 어떻게 해?
원래 경계가 총 7개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하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한다? 자리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선택하는 거 4개에다가 8-1개, 요게 자리가 존재하죠. 거기에서 몇 개를 자리를 고른다? 그래서 4자리를 골라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가 11 컨비네이션 4예요. 그래서 계산을 좀 숫자가 큰데 332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는요. 제가 요거 공식을 철저하게 외워서 매우 헷갈리게 생겼죠. 그쵸? 그래서 왜 이렇게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한번 나중에는 잊어버리시겠죠. 그죠? 잊어버리기 딱 좋죠. 근데 공식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리마크 좀 볼까요? 여기서 원래 n 컨비네이션 r이다 하면은 이 부분이 이 r이 그러니까 선택하는 개수가 대상보다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n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복조합은요, 선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상이 2개밖에 없는데 선택은 10번도 할 수 있고 100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H는 같은 종류라는 뜻의 호모지니어스의 첫 글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대표 유형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에서 같은 모양의 스티커 6장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요. 스티커 6장을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A라는 아이가 이렇게 A라는 아이에게 주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애 주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아이의 주머니 속에 스티커를 이렇게 6개를 넣는 거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이 스티커 A가 갖는 그 스티커의 개수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얘가 갖는 걸 B라고 하고요. 얘가 갖는 걸 이렇게 C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다 합쳐서 몇 개가 돼야 돼요? 그죠? 6개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건데, A라는 애가 여러 개 가질 수도 있어요. B라는 애도 C라는 애도, 그쵸?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예 뭐 얘가 이렇게 다 갖고 얘가 비워질 수도 있어요. 뭐 조건이 없으니까요. 뭐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면 자연수? 0을 포함한 이제 자연수의 해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얘가 각각 갖고 있는 스티커 개수니까요. 그죠? 그렇다면은 얘도 어떻게 둘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 둘, 셋 경계, 하나, 둘 경계, 하나 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왜 만약에 중복조합이라는 걸 몰랐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중복조합 공식을 알잖아요. 이건 중복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BC에게 스티커 6장을 나눠준다 이렇게 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나눠준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ABC를 선택하는 거랑 마찬가지 6번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3개인데 걔네들을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3 플러스 6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6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로 8 컨비네이션 6이에요. 뭐 이거 너무 계산이 여기 숫자가 크니까 8 컨비네이션 2로 계산을 하면 좀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그림 그려서 표현을 한 건 아까 배운 그 공식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 뿐이고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중복순열이기 때문에
대상은 3명, 그리고 선택은 6번.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커가 6장이 있는데 적어도 한 장씩은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안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예요. A, B, C를 한 번은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그릇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릇 3개에 스티커가 하나씩은 이렇게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스티커 몇 개 남았어요? 3개 더 남았죠?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얘를 2개 선택을 하고 얘를 하나 주고 뭐 이런 건 자유로운 거죠. 적어도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대상은 3개가 맞아요. 그죠? 대상은 3개가 맞는데 선택을 몇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3번밖에 못 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3 플러스 3 한 다음에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3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5 컨비네이션 3이죠. 5 컨비네이션 3으로 해도 되고 5 컨비네이션 2로 해도 되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10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문제 9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얘를 이렇게 5번 곱했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 얘네들 곱할 때요. 먼저 여기에 있는 문자랑 여기 있는 문자가 하나씩 곱해지겠죠. 그죠?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 하나. 그러고 나서 또 여기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거 하나. 전부 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X랑 Y, Z 이 3개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한 번, 2번, 3번, 4번, 5번을 뽑는다는 거는 이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거랑 같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5번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상 3 컨비네이션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많아서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x 플러스 y, x 플러스 y, x 플러스 y 이거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죠, 그쵸? 이거는 우리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항이 총 몇 개가 나오죠? 4개 나오죠. 4개. 자, 이게 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여기에 문자 중에 1개, 여기 문자 중에 1개, 여기 문자 중에 1개 이렇게 3번을 고른다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다 전개를 해보면은요. 근데 대상은 x, y 2개밖에 없죠. 2개 중에서 x나 y 중 얘나 얘 중에 1개, 얘네 둘 중에 1개, 얘네 둘 중에 1개니까 3번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 더하기 3 빼기 1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하면은 얘가 4 컨비네이션 3이에요. 다시 말하면 4 컨비네이션 1이거든요. 4가지죠. 어때요? 같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할 때는 바로 이 중복 조합을 사용을 하시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방정식의 해인데요. 1번을 보면은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이 아니라는 거는 0을 포함을 해요. 자, 첫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뭐 1, 4, 4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릇을 3가지 그릇을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그죠? 거기에 구슬을 하나, 여기다가는 1, 2, 3, 4, 여기도 1, 2, 3, 4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면 나열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뭐예요? 또 중복조합 얘기죠.
자, 중복조합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x에 들어가는 숫자가 곧 x를 선택한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를 이제 한 번 선택한 거고 4번, 4번. 그러니까 대상은 총 3개예요. x, y, z 중에 골라야 되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총 9번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 플러스 9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9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좀 해보면은요. 얘가 11 컨비네이션 9예요.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11 컨비네이션 2로 바꿔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55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아까 앞서 공부한 유형 8번하고 많이 비슷하죠? 자, 2번 문제는 2번에 보면 양의 정수의 해라 그랬어요. 양의 정수의 해라는 거는 x, y, z가 0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릇을 3개 그릇을 얘도 그릇은 3개인데 0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0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 넣고 시작하면 되죠. 이렇게 하나씩 넣고서 그러면은 이미 3개 넣었으니까 6개만 더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대상은 역시 3개가 계속 있지만 선택하는 개수가 이미 집어넣어서 1개씩 메워놓은 그거 말고 지금 빨간색으로 된 거 6개 이걸 이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상 3개를 6개 중복을 허락해서 6개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 플러스 6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8 컨비네이션 6이니까 우리가 8 컨비네이션 6 계산 안 해요. 8 컨비네이션 2로 바꿔 계산해야 되겠죠. 얘가 28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용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원소가 1, 2, 3이고 B의 원소가 1, 2, 3, 4, 5예요. 그래서 우리가 I하고 J는 다 A에 있는 원소랍니다. 얘가 A에 있는 원소인데 I가 J보다 작으면은 FI가 FJ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요.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여기 1, 2, 3, 4, 5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같으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로 다른 이제 1대1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치역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치역이 이렇게 됐다고 치면 반드시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치역을 결정하면요. 대응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죠.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건 이 뒷일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동이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린 치역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IJ가 이렇게 서로 다르면 그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예요. 자, 그리고 1대1 대응 아시죠?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공역하고 치역이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게 있거나 그러면 대응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지금 함수예요. 1대1 함수. 그러니까 치역을 결정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줄 대상이 3개, 정역이 3개니까 치역도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치역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치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치역이 선생님이 이렇게 1, 3, 5 이렇게 선택이 됐다면 대응은 당연히 제일 작은 건 1이 가고 제일 큰 건 5가 가야 되겠죠. 그죠?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5 컨비네이션 3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위에 거랑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등호가 있습니다. 등호가.
얘는 등호가 없잖아요. 그죠? 등호가 없어. 등호가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IJ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른데도 함수값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건 여기 있는 정의역 모두 하나의 그 치역으로 다 올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함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5개의 대상 중에 3개를 중복해서 고르면 돼요. 어떻게 고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중에 골랐어. 하나, 3 이렇게 골랐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골라온 거예요. 그럼 대응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대응하죠.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는 이 위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2 하나, 5 이렇게 3개를 선택했다고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건 여기 하나, 둘, 이렇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대응 관계는 이미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대응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겠다. 그럼 뭐냐? 대상만 골라라. 중복을 허락해서. 그래서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번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 얘는 5 플러스 3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3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7 컨비네이션 3이어서 계산하면 35가 됩니다. 여기는 계산하면 10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순열이 있고요. 중복 순열이 있고 조합, 중복, 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공부해보니까 뭐가 제일 어려운가요? 중복 조합이 어려운가요? 어렵죠. 자, 우리가 서로 다른 n개를 선택할 때 순서가 있으면은 순열이에요. 그리고 순서가 상관이 없으면 조합이 된 거죠. 선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중복 허락하지 않으면 순열이고 중복을 허락하면 중복 순열이 되고요.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중복의 허용의 그 유무에 따라서 중복 조합 이렇게 2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확률 통계를 할 때 필요한 연산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